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간략하게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험의 개요에 대한 거, 그리고 교재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의 개요 T8인데 세무회계를 영어로 텍스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술자, 전문가 이런 거를 테크니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무회계에 대해서 좀 잘 아는지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이제 한글 명칭으로는 세무 정보 처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검정 기능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이론하고 실기를 이제 동시에 테스트를 하고, 이 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더존 비즈온에서 나온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더존 스마트 A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합격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론 30점, 실무 7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론 빵점 맞고 실무 다 맞으면 합격 아닌가요? 합격 맞아요. 합격은 맞는데, 자, 다른 컴퓨터 관련된 시험과 달리 이 AT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좀 실무를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70점 받을 실력이 된다고 하면 이론도 좀 2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국가공인 시험이고, 자, 출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이론이 아까 30점인데 객관식 문제 15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2점. 그럼 15문제 곱하기 2점 하면 30점이 되죠. 그 회계를 이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원가회계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세무회계에서도 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7문제니까 부가치세가 3문제 나오는 회차에서는 소득세가 4문제 나오고, 부가치세가 4문제가 나오는 회차에서는 소득세가 3문제 나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실무 70점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FAT 시험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점표 입력하고 결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이 좀 부가치세가 좀 배점이 25점으로 좀 늘어나고, 인사급여가 FAT 내에서는 없었는데 TAT 2급에서 인사급여가 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시험 일정이 있어요. 1년에 6번 정도 시험을 보죠. 다시 말해 한 2달에 한 번꼴로 보는데, 자, 예를 들어 시험이 이렇게 있고, 자, 예를 들어 내가 10월 20일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열심히도 안 봐서 10월 20일 시험을 딱 내가 보면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고 아예 책을 덮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다음 시험 얼마 안 남았죠. 10월 20일에서 12월 8일하면 한 50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금방금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시험 공부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아깝게 떨어져야지 그 다음 시험에 또 기회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10월 20일 날 시험 보는데 포기하고 책을 덮어버린 분들이 12월 8일 되면은 또 이 시험 또 앞두고 나서 또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자, 책이 아주 두껍죠. 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끝에가 9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자, 한 달 30일 잡고 두 달 60일이죠. 두 달 동안에 이 책을 보겠다. 그럼 900페이지 나누기 60이라면 하루에 15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봐야지 이게 두 달 동안에 이 책 한 권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봐서 또 아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취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취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프를 친다, 또는 당구를 친다, 게임을 한다. 이런 경우에 맨 처음에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점점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그냥 한 번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좀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시간에 대한 건데, 자, 지금은 2018년이고 2017년도에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을 좀 예전에 2015년에 이런 시험이 있구나 하고 이제 땄었는데, 그땐 제가 오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오후 5시 가까이 돼서 시험이 끝나고 TET 1급하고 TET 2급을 보러 갔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오후 5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후에 시험을 보러 가서. 근데 시험 시간이 좀 앞당겨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보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배고플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또 11시 30분에서 1시 시험인데, 그럼 평소에 1시 넘어서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미리 좀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TET 2급을 공부하면서 TET 1급을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높은 급수로 TET 1급을 본다거나 낮은 급수 TET 2급과 FAT 1급을 같이 시험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FAT 1급을 하잖아요. 또는 TET 1급을 동시에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아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시험 시간이 90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려면 90분 가까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좀 중요해요. 자, 일단 뭐 이런 얘기들 좀 잡다한 얘기 했고, 자, 교재 안내입니다. 자, 3.1회계 법인에서 나온 2018년 ICAN TAT 세무실무 2급 이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차를 보시고, 그러니까 책을 아직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자, 여기 이렇게 내용을 잠깐 띄워봤는데, 자, 1부 이론 내 것으로 만들기, 2부 그 다음에 실무, 자, 1부는 이론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3등분을 해서 맨 앞에 3분의 1은 이론, 가운데 3분의 1은 실무, 뒤에 3분의 1은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장이 재무회계 이론과 관련된 거고, 2장이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를 3장과 4장으로 나눠봤네요. 그리고 원가 계산하고 비영리 회계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책에는 그냥 수록을 했어요. 교재 표지에 보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렇게 써놨는데, NCS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TAT 2급을 합격을 하면 요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승인을 받으려고 원가하고 비영리를 그냥 책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다른 사이트에 보면 이 책으로 저자직강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아예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제 제가 책을 썼으면 아예 이제 요 5장, 6장 그냥 빼버리고 책값을 한 1,000원 정도 낮추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책에는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강의는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이제 더 좋은 스마트의 내 것으로 만들기.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기출 문제 보면은 문제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목차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교재 뒤에 이제 모의고사와 이제 기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보면은 사실 저도 조금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구절들이 막 있죠. 여러분들도 그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과거에 이걸 몰랐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의 공부 습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효율은 안 나오고 시험 보면 점수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 잃고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서 멍하니 앉아있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일단 이제 강의를 들을 때 흥미를 잃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좀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복습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내용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실패하는 학습 습관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그냥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1강, 2강, 3강. 내용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럼 예를 들어 5강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8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좀 뭔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TAT 2급이니까 FAT보다 높은 급수라서. 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또는 뭐 단원별 연습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단원별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항이 4개가 나와요. 사지선다인데 1, 2, 3번은 1, 2, 3번은 자산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은 부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뭐뭐뭐에 대해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저자분은 이거를 이거 문항 1, 2, 3번은 자산에 대한 거고 4번 문항은 부채에 대한 건데 일단 문항이 다 자산에 대한 게 많고 또 자산에 대한 게 답이다. 그럼 이걸 자산 쪽에다가 연습 문제를 넣을 수도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은 이거 책을 편집을 할 때 이거 부채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뒤에다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책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전자의 경우라고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내용이 또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죠. 막 고민을 해요. 뒤에 있는 내용 강의 한번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 2번째. 첫 번째는 복습하자고. 2번째는 일단은 그냥 막 신중하게 일해두기 아니라 빠르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적어도 시험 전까지 2회독은 한다고 생각하고 한 80% 정도 이해된 것 같으면은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번째로 뒤에 보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유용합니다. 근데 틀린 문제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보고 내가 이거를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다. 또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 아니면 내용을 완전히 몰라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왜 틀렸는지 이유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서 복습을 해줘야지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려요. 근데 맞았으니까 기분 좋아. 틀렸으니까 기분 나빠. 채점해보니까 70점 넘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덮어버리고 그 다음 회차 넘어가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립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죠. 복습하고 한 2회독 이상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 때 틀린 거는 꼭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고 집중력에 따라 다르고 좀 지능 수준에 따라 다르고 또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선험 지식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 못하는데 그래도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회계에 전공했나요? 기타 막 반문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2달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시간씩 하면 2달 걸리고 2시간씩 하면 1달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거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한 노력이 있는데 자격증 하나만 따긴 조금 아깝다 싶으면 유사한 자격증으로 전산 세무 2급이라는 시험이 있고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FAT 1급, 자, 그리고 이제 TAT 2급이 있는데, FAT 1급보다 TAT 2급이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자, 이거를, 자, 동시에 이제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FAT 1급과 TAT 2급을 동시에 볼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FAT 1급을 먼저 몰아서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TAT 2급은 이 FAT 1급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 재무회계 이론, 부가지세 이론 좀 상당 부분이 좀 많이 겹치고요. 그리고 실기에서 일반점표, 메인 매출점표, 결산이라는 파트는 FAT 1급에서도 나오고 TAT 2급에서도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TAT 2급에서는 소득세 이론 부분이 약간 더 추가가 돼요. 물론 재무회계도 제가 이게 책을 보니까 FAT에서는 없었는데 TAT 교재에서는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먼저 자, FAT 1급을 먼저 공부를 하면 TAT 2급에서는 FAT 1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만 추가로 공부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내가 좀 약해. 그 부분을 좀 복습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실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서를 비롯한 부석서류 작성하는 실무, 그리고 원천징수 실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자, 강의의 활용. 당연한 말 써놨는데 안 당연할 것 같은 말도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에 집중. 유혹거리가 너무 많죠. 공부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 PC로 강의를 듣는다? 근데 인터넷 창 하나 더 띄워서 내가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나 다음 카페도 좀 보고 싶고, 또는 옥션 같은데 홈쇼핑도 좀 하고 싶고, 신문기사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여러 유혹거리가 있잖아요. 또 축구나 야구 좋아하면 스포츠 중계도 보고 싶은데 참으세요.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습해야 된다고.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속도 조절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막 제 목소리를 1.2, 1.4, 1.6, 몇 배속이 괜찮은가? 1.4배속이나 1.6배속까지는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어 하고 강의 듣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5번째 줄을 보면요. 이게 천천히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 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분명히 제가 강의할 때 필기도 하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좀 강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용 하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의 활용,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들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페이지 5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일일이 다 워드로 쳐가지고
뭐 고객센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이거 보고 답해주는 게 더 여러분들도 빨리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보통 다른 데들은 어떤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고객센터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 내용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선생님 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답을 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데 시간이 좀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카톡 활용하는 강의, 좀 이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생겼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생겼다면 이 마음가짐을 종강하는 날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